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지혜의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제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65세 미경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골목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봄날 제 인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멸치볶음 정말 제 어머님 손맛이네요. 어머님도 반찬 가게를 하셨거든요. 처음 그를 만난 건 개나리가 활짝 피었던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49세의 준영 씨는 정갈한 양복 차림으로 제 가게를 찾았죠.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손님 중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준영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어김없이 가게를 찾았고 늘 정성스레 반찬을 고르며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반찬을 사가시네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식품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맛있는 반찬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특히 미경 씨의 반찬은 정성이 느껴져서 더 좋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칭찬은 어느새 제 마음속에 작은 설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반찬 가게를 하셨다면서요? 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경 씨를 보면 어머님이 생각나요. 늘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반찬을 만드시던 모습이,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진중한 모습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순수한 마음이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해 보이는 그리움과 따뜻한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준영 씨는 그렇게 한 달 동안 꾸준히 제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장보기를 하는 제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무거운 식재료를 들어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님도 늘 새벽 시장에서 혼자 고생하셨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영 씨와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어요. 10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다고, 자신도 저처럼 홀로 지내는 삶이 얼마나 쓸쓸한지 잘 안다고 말이죠. 미경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새로운 반찬을 맛보더니 어머님의 손맛이 이런 거였을까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외로움이 제 것과 닮았다고 생각했죠. 준영 씨는 종종 퇴근길에 들러 저녁 무렵까지 가게 일을 도와주었고 문을 닫은 후에는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저와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그가 용기 내어 저녁 식사를 제안했던 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려서 죄송해요. 실례였다면 사과드립니다. 그의 예의 바른 모습에 저는 그만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네 일식집에서 마주한 그날 밤, 준영 씨는 더욱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 씨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참 좋네요. 사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자꾸 마음이 갔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큰딸은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제대로 알아보셨어요? 라며 걱정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시장 상인들도 수군거렸죠. 나이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는데 진심일까? 하지만 그때 저는 그들의 우려가 무색할 만큼 준영 씨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
잔잔한 미소,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순수한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거짓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착각이 시작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5월의 어느 날, 준영 씨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미경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평생 미경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뒤편 작은 공원에서 그가 내밀었던 꽃다발과 반지, 그리고 그날의 달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 머뭇거림을 눈치챘는지 준영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미경 씨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살면서 미경 씨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큰딸은 끝까지 반대했고 작은 딸도 엄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류했죠. 미경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사기 결혼도 많다던데. 하지만 그때 저는 그들의 걱정이 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준영 씨는 결혼 준비 내내 더없이 다정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시장에 나올 때면 따뜻한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이 고생하지 않게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이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어요. 준영 씨의 제안으로 결혼식 대신 가족들과 조용한 식사 자리를 가졌죠. 거창한 결혼식보다는 미경 씨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딸들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으로 제가 살던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준영 씨는 미경 씨가 편한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 오는 게 좋겠죠. 라며 먼저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가구도 드리고 벽지도 바꾸면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작은 균열들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참 이상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달콤한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초기의 달콤한 일상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준영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제가 시장에 나가기 전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바쁜 출근길에도 꼭 제 가게까지 동행했죠. 미경 씨가 새벽부터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준영 씨가 퇴근 후에도 제 가게에 들러 늦게까지 반찬 포장을 도와준 일이에요. 당신 혼자 이렇게 고생하게 할 수 없어요. 나도 이제 이 가게의 식구잖아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함께 새로운 반찬 메뉴를 연구하기도 했어요. 준영 씨는 식품회사 임원답게 시장 트렌드나 고객의 취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의 정성스러운 손맛에 제 경험을 더하면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결혼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준영 씨는 가게 확장을 제안했어요. 미경 씨의 실력이면 더 큰 가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할 테니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달콤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차부터 미세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퇴근 후 가게에 들르는 횟수도 뜸해졌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그의 해명은 늘 거기까지였죠.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달콤한 신혼의 막이 내리고 있던 순간이었나 봅니다. 여보, 가게 확장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요. 은행 대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경 씨 명의로 신청하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저는 그때도 여전히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미경 씨, 남편분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보이던데 라는 말을 건넸을 때도 저는 우리 준영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일이 바빠서 그래요. 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준영 씨의 지갑에서 낯선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회사 접대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장소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못 만날 것 같아. 그래, 미안해 자기야. 곧 모든 게 잘 될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체통에서 발견한 은행 대출 관련 서류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분명 제가 한 적 없는 서명들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손이 떨렸어요. 제 명의로 신청된 대출이 무려 2억 원.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제 마음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첫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는 비록 수수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었죠. 지금 이 상황이라면 그는 뭐라고 했을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신청된 대출 내역을 확인해 주시겠어요? 은행 직원의 모니터에 떠 있는 내용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신용대출 7천만 원, 가계담보대출 1억 3천만 원. 모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분명 제가 한 적 없는 대출이었어요. 이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제 말에 은행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객님, 지난주에 남편분과 함께 오셔서 직접 신청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서야 지난주 준영 씨가 은행에 잠깐 들러야 할 일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갔던 날이 떠올랐어요. 당시 그는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라며 저를 안심시켰었죠. 은행을 나서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준영 씨에게는 이미 다른 도시에 본처가 있었고 이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위장이혼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식의 결혼 사기를 여러 번 반복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영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전 식탁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았고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도박빚과 사채를 갚기 위해 이런 결혼 사기를 반복해왔다는 것. 제가 그의 몇 번째 피해자라는 것까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경 씨,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요. 준영 씨의 눈물 어린 호소가 제 귀에는 더 이상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 배려,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모습까지 모두가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준영 씨의 본명은 따로 있었고 제가 그의 5번째 피해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경찰은 이미 그를 수배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이라는 설정도, 사별한 가족을 둔 진중한 중년 남성이라는 캐릭터도 모두 철저히 계획된 연기였던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수법이네요.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의 외로움을 노리는 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참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진실이라 믿었던 사랑이 사실은 범죄의 하나였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이미 도박과 주식 투자로 탕진된 상태였고, 가게 확장을 위해 준영 씨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도 그의 공범이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가게 건물 등기는 건드리지 못했네요. 하지만 대출금은 결국 고객님께서 갚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며 문득 첫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늘 여보, 우리 서로 믿으면서 살자라고 했었죠. 그땐 그 말이 너무 평범하게 들렸는데, 이제야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화려한 말이나 완벽한 모습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진실들로 채워지는 것이었나 봅니다. 며칠 후 준영 씨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결혼 사기를 저질러 왔다고 해요. 모두 저처럼 홀로 된 중년 여성들이었죠. 외로움을 잘 알고 있다,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말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의 재산을 노렸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준영 씨가 아니었어요. 단정했던 양복 차림도 따스한 미소도 없었죠. 그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미경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옛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처음 시작하던 날, 두 딸의 졸업식 날, 마지막 병원 침대에서도 힘없이 미소 짓던 모습까지. 그는 한 번도 거창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평생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준비하던 제 곁에서 그는 묵묵히 저를 도왔었죠. 월급날이면 늘 당신 통장으로 먼저 넣어뒀어라며 빙그레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일상의 작은 진실들로 증명된다는 것을.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보다 꾸준히 지켜지는 약속과 책임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준영 씨의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라 첫 남편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은 더욱 아팠어요. 모두가 저처럼 홀로 된 후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가던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그이의 어머니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어요. 저 역시 식품회사 임원이라며. 준영 씨는 결국 특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빼돌린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다고 해요. 2억이라는 대출금은 고스란히 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적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영 씨의 본처 역시 그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제는 더 강해졌으니까. 처음엔 막막했지만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힘이 되어주셨어요. 미경 씨 반찬 맛은 우리가 보증한다며 입소문을 내주시고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저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마지막 손님을 맞이하는 생활.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딸들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들의 응원에 저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때로는 실수와 좌절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가볍습니다.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가게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미경 씨 반찬은 정성이 다르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한 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세요. 문득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는 눈빛,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 비록 준영 씨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첫 남편의 기일에는 딸들과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늘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소중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참된 사랑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확인됩니다. 달콤한 약속보다 매일의 작은 진심을 보세요. 둘째, 숫자로 표현되는 나이는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죠. 셋째, 가까운 이들의 충고의 마음을 열어두세요. 때로는 사랑에 빠진 우리의 눈보다 주변의 시선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넷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이를 사랑하기에 앞서 자신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면서 겪는 좌절과 실수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쓰라린 상처가 때로는 더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미경 씨 왔어. 오늘도 파이팅이야. 상인들의 따뜻한 인사가 저를 반깁니다. 예전에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 곁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었네요. 딸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러 반찬을 함께 만듭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레시피 배워야죠. 이런 맛은 이어져야 해요. 딸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면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예전에 저처럼 외로움에 지친 분들을 위해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요즘은 가끔 노인복지관에서 반찬 만들기 강습도 해요. 거기서 만난 동년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미경 씨처럼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경각심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깨달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게 인터넷에서 좀 유명해졌어요. 블로그에 맛집으로 많이 올라온대요. 작은 딸이 자랑스럽게 말해주던 날,
저는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나 봅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 반찬 맛은 더욱 정교해졌고 단골 손님은 늘어났어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가끔 시장 골목을 지나다 준영 씨와의 추억이 떠오를 때면 이제는 마음이 덜 아파요. 그 시간도 결국 제가 성장하는 걸음이 되었으니까요. 사장님, 이 멸치볶음 정말 어머님 손맛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이제는 웃으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더 맛있게 드세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돌아가신 분과 비교되는 게 싫지 않아요. 제 음식에는 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최근에는 반찬 가게를 좀 더 확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이 아닌 제가 10년간 모아온 적금으로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저도 새로운 보람을 느낍니다. 미경 씨, 요새 더 젊어 보이시네요. 시장 상인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건 단순히 젊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다른 말이었던 거죠. 여보, 오늘도 잘 지내죠? 첫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반찬 한 접시를 올려놓으며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제는 그의 사진을 보며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어요. 그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말수가 적어도 그는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텔레비전에서 결혼 사기 피해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직도 아려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통해 다른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께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조심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김치 너무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새로 온 젊은 직원이 물어볼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법은 정성이야. 이 반찬을 드실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만드는 거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 경험이 오히려 제 음식에 더 깊은 맛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한 모임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화려한 말 한마디보다 작은 진심이 더 소중해요. 강연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공감해 주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는 이제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엄마, 우리 이제 지난 일은 잊으세요.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큰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그 시간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준영 씨의 사건은 제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값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종종 반찬 가게에 혼자 오시는 중년 여성분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외로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선택을 하지는 마세요. 우리에겐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준영 씨의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분이 자조 모임을 만드셨다고 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모임에 참석해 보려고 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게 한켠에는 이제 작은 게시판도 만들었어요. 오늘의 힐링 메시지라고 이름 붙였죠.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같은 짧은 글들을 매일 바꿔가며 적어둡니다. 손님들이 반찬을 고르시면서 이 글들을 읽고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사장님, 멸치볶음만 사러 왔다가 위로도 받고 가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제 상처도 조금씩 더 아물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아픔은 때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사장님, 이번에 방송 나오신다면서요? 아침부터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물어보십니다. 지난주에 찾아왔던 방송국 PD님이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아직도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게가 책에도 나온대요. 작은 딸이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동네 정보지에 45년 전통의 진정성 있는 반찬 가게로 소개되었다네요. 45년. 첫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새삼 감격스럽습니다. 요즘은 가게 한켠에 작은 테이블도 마련했어요. 혼자 오시는 손님들이 잠시 앉아 쉬어 가실 수 있도록요. 거기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미경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빚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첫 남편이 늘 말했던 것처럼 돈은 없어도 서로 믿으면서 살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준영 씨 생각이 날 때면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도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아요. 이제 저에겐 더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엄마, 손주들이 할머니 반찬 가게 놀이를 한대요. 큰딸이 웃으며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손주들이 장난감 그릇에 뭔가를 담아가며 할머니처럼 맛있는 반찬 만들어요 하고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아픈 시간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준영 씨와의 추억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기억들이 자리 잡았거든요. 아침 일찍 반찬을 사러 오시는 손님들과 나누는 이야기, 단골 손님들이 들려주시는 따뜻한 말씀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의 행복이 쌓여갑니다. 미경 씨, 이제 우리 시장의 대표 맛집이 됐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실 때면 쑥스럽지만 뿌듯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네요. 반찬을 담을 때마다 정성과 사랑을 담습니다. 그게 제 음식에 특별한 맛을 더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주부가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저도 이혼하고 힘들었는데 어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가끔 밤에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러면 첫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는 것 같아요.
여보, 저 잘하고 있죠? 라고 속삭이면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장님, 이번에 방송 촬영하신다면서요? 우리 시장의 자랑이에요. 아침마다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 PD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그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PD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어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요즘은 가게 한켠에 작은 상담 공간도 만들었어요. 미경인의 이야기방이라고 이름 붙였죠. 반찬을 사러 오시는 분들 중에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요? 그저 진심을 다해 경청하고 제 경험을 나눌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미경 씨 이야기를 들으니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중년의 남성분들도 찾아오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늦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우리 모두에겐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행복한 집밥, 오늘도 가게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님들을 배웅하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아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닌 마음의 양식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었나 봅니다. 오늘도 한 중년 여성분이 방송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외로움에 빠진 거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아요. 함께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치유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 촬영을 하면서 딸들도 많이 울었어요. 엄마, 그때 우리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전 괜찮다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면 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반찬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가게 앞에 작은 화분들도 늘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새싹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즐겁습니다. 준영 씨가 준 상처도 이 새싹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나고 있나 봅니다.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려도 마음이 덜 아파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제게 큰 선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의 정겨운 이야기터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단순히 반찬만 파는 게 아니라 제 경험과 교훈도 함께 나누면서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미경 씨 반찬은 정성이 달라. 어제도 한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첫 남편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라요. 여보, 당신이 만드는 반찬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반찬 레시피를 기록하는 일기장도 만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는지, 어떤 분이 드시고
기뻐하셨는지. 단순한 요리법을 넘어서 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죠. 언젠가 이 일기장이 딸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전해질 때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미경 씨, 이제 우리 가게가 시장의 보물이 됐어요. 옆 가게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다니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는 가게에 오시는 분들께 반찬만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희망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로는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상처도 더욱 빨리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 아픔이 희망으로 변하니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실수와 아픔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또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준영 씨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며 기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앞으로도 행복한 집밥에서는 맛있는 반찬과 함께 삶의 지혜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실수를 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늘 곁에 있다는 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황혼의 사랑과 인생을 더 지혜롭게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